네, 새로운 IT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는 T트렌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이 모바일 결제를 주제로 해서 좀 아이템들을 좀 소개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 어떤 아이템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플린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포스 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모바일 결제가 될 수 있는. 아, 그래요?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팔거나 특정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맹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조회기를 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선망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 결제만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소비자들도 길거리 가다가 뭐 떡볶이 하나 진짜 먹고 싶은데 자기 현금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신용카드는 있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딱 찔러서 나온 하나의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서비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카메라폰으로 아이폰의 카메라가 점주가 이제 사용자 신용카드를 스캔하는 거죠. 스캔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인식하고 고객은 사인만 하면 돼요. 여기 영수증이 이제 이메일로 보내줘요. 고객 이메일로 이제 보내줍니다. 자, 수익 모델은요? 수익 모델은 결국 뭐 여기 모바일 페이먼트 이제 결제 사업자니까 네. 수수료를 받죠. 예, 점주로부터 이제 1.9%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걸로 현재 조사는 되었는데. 그렇군요. 자, 이 뭐 들어보니까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대학가라든지 특정 어떤 이 집단들이 모여 있는 이런 쪽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네.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 이런 모델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가의 이제 이런 소상공인이나 노점상들이 물론 현금 결제 이외에 다른 것을 꺼려하긴 하지만 오히려 특정 가맹점에서 이걸 쓰는 것으로 또 구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씀하신 떡볶이 하나 먹기 위해서 떡볶이 정말 먹고 싶은데 지갑을 열었더니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래서 참 못 먹는 그런 아쉬운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런 뭐 보안이나 이런 잠재적 문제들이 문제들, 좀 더 이렇게 좀 잘 다듬어져서 된다면 한번 뭐 적용해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두 번째 아이템은 사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라는데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페이먼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실제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긴 하죠. 개인의 어떤 그 자금 현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레벨. 예. 이 그동안 이 자금 관리 일종의 그 가계부 같은 거죠. 아주 간편한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초 등록할 때 개인 은행 계좌와 네. 신용카드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네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어떤 항목으로 많이 썼는지를 그래프로 인포그래피컬하게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자기의 이제 흐름 자금 흐름에 대한 현황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모바일로 자금 현황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이 레벨은 이게 얘네가 이제 표방하는 가치 명제가 더 리얼타임 머니미터예요. 머니미터.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예, 그러니까 실시간 이제 돈 계산기? 그러니까 미터기 있잖아요, 미터기. 주유소에 있는 미터기처럼 네가 쓰는 지출 항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부가가치를 노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인 거죠. 뭐 다들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의 사실 핵심은 가비지 데이터가 많은 게 빅데이터가 아니라 네. valuable 데이터가 결국 빅데이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데이터. 예.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10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결국 데이터가 가치 있느냐 없느냐 쌓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자칫하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어떤 그 지출 항목들이 이 업체에서 심하게 이제 말하면 보려면 볼 수 있다라는 거게 되는데 이 사실 좀 우리가 이제 좀 비밀리에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도 많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걸 지금 가면서 써보려고 합니다. 차 기자님을 저랑 같이 동일시하거나 그런 거 굉장히 지향해 주시면.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저하고 같이 거기는 뭡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 갔죠, 저희가? 네. 네. 아, 지난번에 거기 갔던데 거기 그거 멘트는 좀 이상한 좀 쓰면 안 되겠다. 안 되겠네요. 가지도 않았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갔어? 아, 예, 농담 한번 쳤는데 농담 생각해보니까 따라주다가. 오해하겠다. 예. 자,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서의 어떤 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모든 모바일 서비스나 웹 기반의 서비스들이 개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내가 썼을 때 네. 그만큼의 효용이 더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효용이 굉장히 베니핏, 코스트보다 베니핏이 굉장히 많은 그렇군요. 네네네.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자신의 어떤 그 지출 그 패턴이 지출 행태가 정말 떳떳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떳떳하시죠? 네, 저는 이거 쓸 겁니다. 네. 자, 떳떳하신 걸로 알고.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 한국어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야기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